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35도를 기록했고 강원도 영월은 36.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저절로 불이 나는 자연발화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마트에선 일본 제품을 전부 치우고 있고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순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숨진 29살 여성은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와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살짝 피지도 못하고 결혼할 애를 갖다가 저태상으로 보내는 내 심정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 있기 나흘 전 또 다른 북한 목선 두 척이 NLL 이남 30km 지점까지 내려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베 총리가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을 옥죄는 무역 보복 조치를 두고 한국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주장을 오늘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선거 전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초기에 선택한 전략적 침묵을 깨고 적극 대응한다는 기조입니다.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5개 그룹 총수를 직접 만납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일 한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安全保障上のための貿易管理をそれぞれの国が果た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実はこれ義務なんです。その義務の中において相手の国が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입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방송에도 출연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지금 공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21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이번 수출 규제를 활용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등과 관련해 반한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활용하면 표를 얻는 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이슈를 경제 문제로 보복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分離ができないからその結果を招いてるんですよ。トランプと同じようなことをやるべきではないですよね。 이런 가운데 일본 재무성은 수출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점검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물밑에서는 정치적 해결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가 일본 신문사를 찾아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남간표 주일 한국 대사는 어제 도쿄 신문을 방문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대사는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전은 한일 모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양국 정상이 만나 정치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고 제안한 겁니다. 남 대사가 직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발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굽히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해선 청와대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참의원 선거까지 일본의 반응을 지켜본 뒤 단계적인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해법 모색과 함께 경제적 대응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경제 보복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 전략 조정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미중 관계 관련 이슈, 일본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주변 사국 등과 조정이 필요한 다양한 현안들도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과거사를 이유로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 정부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착잡합니다. 일부 마트에서는 맥주, 커피, 이은 음료 같은 일본 제품을 매대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마트 음료매대 구석구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일제 음료수를 반품하기 위해 매대에서 치운 겁니다. 일본에서 이 보복행위가 철폐될 때까지 저희도 같이 물건을 판매하지 않을 거고요.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단체 행동까지 나섰습니다. 과거사 반성 없는 무력 보복 규탄한다. 시민들도 목소리를 보탭니다. 일본에서 과거에 대해서 사과는 못할지언정 자기네들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치졸한 생각입니다. 국민으로서 일본 제품 사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여행 취소 릴레이가 벌어지는 등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제 취소하시는 분이 대략 한 30 정도 되시고요. 문의 자체도 상당히 많이 지금 50% 이상 줄어든 상태예요. 한 연예인은 일본 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다 논란이 되자 삭제했고 일본 국적 연예인의 퇴출 요구까지 벌어지는 상황.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은 손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권 국민들은 어쨌든 정서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중간 상인들이 창고에 재고도 많고 그러니까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 주는 피해지.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일본 정부가 1차로 수출 규제에 나선 3대 품목 가운데 폴리이미드가 있습니다.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투명 유리 소재인데요. 일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도 최근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반기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의 접는 스마트폰입니다. 화면에 쓰이는 핵심 소재는 이른바 접는 유리로 불리는 투명 폴리이미드입니다. 삼성전자는 물량 100%를 일본에서 수입할 예정이었지만 수출 규제 품목이 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기 속에서 국내산 제품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우리 제조기업도 투명 폴리이미드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0만 번을 접었다 펴도 굴곡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기술력을 갖췄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업체는 최대 3천만 대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중국 화웨이와도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기술을 확보해 오는 10월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력 차이라고 보기도 개발이 끝나면 사실상 동등한 수준이거나 그런 수준들은 가는 경우도 이제 많거든요.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댈 수 없는 걸로 한다며 사업 관계 때문에 거래처를 바꾸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할 폴더블 폰의 초기 물량은 100만 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길어지면 신제품 출시 자체가 미뤄질 수 있는 만큼 국내 제품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일본이 우리 반도체 제조기업을 정조준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올 2분기 경영이 1년 전보다 크게 나빠졌습니다. 6조 원이 넘는 큰 영업이익을 냈다지만 위기감이 더 커졌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기흥 반도체 공장입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이곳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길어지면 최악의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 멈춰설지도 모르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도체 시장 부진과 일본의 무역 보복까지 겹치면서 국내 업체들은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확보한 핵심 소재 재고는 길게는 석 달까지 버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는 물론 중국과 대만에서 일본을 대체할 납품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부품 기업 등에겐 납품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하반기 실적이 회복될진 미지수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개선 기미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내년 이후에 가서야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이어질 경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소식입니다. 먼저 1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를 낸 어제 붕괴 사고 순간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교통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차량들이 멈춰 있습니다. 갑자기 오른편 철거공사 현장에서 먼지바람이 뿜어져 나오더니 널판지가 도로를 가로질러 날아가고 전봇대가 장난감처럼 차량을 덮칩니다. 번쩍하고 섬광이 일고 전봇대가 쓰러지며 차량을 덮치더니 도로와 부딪혀 다시 폭발성 섬광을 일으킵니다. 네, 저기 지금. 차 터졌어. 어떡해. 사람이 본다. 전신주에 강타당한 승용차는 좌우로 휘청대고 사고 차량에서 나온 남성이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겁니다. 차량에서 빠져나와 머리를 감싸쥐고 현장을 벗어나는 다른 운전자의 모습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후진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쿵 소리가 나고 전봇대가 같이 무너지면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자욱해지고 30톤 무게의 건물 외벽이 도로를 덮치면서 3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건물 바로 앞에서 교통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차량 탑승자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지나던 행인은 간발의 차이로 변을 피했지만 다른 행인이 있었다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초도 안 됐지만 그 짧은 시간이 시민들의 생사를 갈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끔찍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철거업체가 안전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관건인데 구청은 우선 건축주와 시공업체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서 조사관들이 건물 잔해를 살펴봅니다. 붕괴 원인을 밝히려는 합동 감식이 시작된 겁니다. 이웃 주민들은 철거 과정이 위태로워 보였다고 말합니다. 붕괴 사고 이틀 전 구청에 위험을 알린 주민도 있습니다. 벽돌 같은 게 이렇게 떨어졌어요. 쿵쿵쿵 소리가 나는데 직접적으로 구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철거 작업은 5층부터 시작해 외벽과 바닥을 부수며 한 층씩 내려오는 순서로 진행됐는데 지하 1층 천장 철거 직후 앞쪽 외벽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잔해가 도로로 쏟아진 건 부실한 안전설비 탓이라고 지적합니다. 넘어갔을 때로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안전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큰 구조물로서 이걸 막아줬어야 되는데 게다가 구청 측이 철거 계획을 안전상의 이유로 한 차례 반려했고 지하 보강 공사와 지지대 설치, 철거 잔해 당일 반출 등 수십 가지 조건을 달아 철거를 허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철거업체가 이들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업체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건물주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여성은 내년 2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것도 예비 신랑과 함께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유가족의 오해 속에 한 남성이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건물 철거업체 관계자가 사죄하러 찾아온 겁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차량 속 2명은 내년 2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다 도로 위에서 참변을 당한 겁니다. 31살 예비 신랑은 4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29살 예비 신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짝 피지도 못하고 결혼할 애를 갖다가 저 세상으로 보내는 내 심정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멍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2년 전 만난 두 사람은 최근 상견례를 마치고 신혼집까지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예비 신랑에게는 사망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는 함께 차 안에 갇혀 있을 때도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주 대낮에 이런 안전 불감증이 어디 있어요? 운전 잘못도 아니고 신호대 기획권 엉뚱한 게 쓰러져서 애를 갖다가
유가족들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비극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다, 건물이 무너졌다. 이게 황당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남하면 대한민국에서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는데.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을 위한 변호인단이 공개됐지요. 판사 출신과 생명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세지는 비난 여론에 하루 만에 전원 사임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습니다. 오전부터 접속량이 초과되면서 서버가 멈춘 겁니다. 소속 변호사 3명이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던 곳입니다. 다른 법무법인 홈페이지도 멈춰섰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비난글이 쏟아진 겁니다. 결국 5명의 변호인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고유정이 판사 출신과 생명공학 전공자 출신의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지만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흉악범을 변호한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변호인단의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거리 두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또 다른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하면 고유정의 변호는 국선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고유정은 오늘도 구치소에서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한 3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해선 구치소 조사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서까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난 편을 부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3인조 강도가 16개월 된 아이를 인질로 잡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생긴 일입니다. 더위 때문에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놨다가 표적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 진입로.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성 2명이 앞장서고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쓴 남성이 뒤따릅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40대 여성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현관문을 열어놓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다른 집은 다 현관문을 닫아놨는데 그 집은 현관문 열어놓고 방충망으로 닫아놓고 그렇게 했었어. 집에는 여성과 태어난 지 16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자 여성은 통장을 들고 가까운 은행 2곳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여성은 은행 앞에서 기다리던 남성 1명에게 돈을 건네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아들만 홀로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남성 2명이 아이를 남겨두고 도주한 겁니다. 아이는 2시간 동안 인질로 있었지만 다친 곳 없이 무사했습니다. 30대로 추정되는 3인조 강도단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택시와 버스를 갈아타며 도주하고 있고 경찰은 이들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미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던 20대 한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경찰에 달려드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당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다가갑니다. 경찰이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재차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어 큰 길까지 들어선 남성은 경찰을 향해 달려듭니다. 총에 맞고도 다시 일어난 남성은 경찰을 잡고 인지극을 벌이다 결국 다른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사건은 조지아주 에덴스시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흉기를 든 이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은 20대 한인이라며 당시 출동한 경찰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공격해 방어를 위해 총을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총기 발사 정당성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전신 마취제를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사 삼촌이라고 불렸는데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사갔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승용차 트렁크 바닥을 열자 감춰둔 주사제가 나타납니다. 뒷좌석 가방에서도 같은 주사제와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이른바 주사삼촌으로 불리며 불법으로 주사제를 유통한 판매업자의 차량입니다. 판매한 주사제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애토미데이트. 올해 초 애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여성이 서울 강남의 한 모텔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지만 도매업자와 제약회사 직원이 병원에 정상 유통한 것처럼 속여서 빼돌린 겁니다. 주사삼촌은 도매가 4,000원 수준인 마취제를 20배가 넘는 가격에 팔거나 직접 주사를 놔주기도 했습니다. 프로포폴과 효능은 비슷하지만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감시가 허술한 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9달 동안 빼돌린 양은 17,400앰플, 4억 1,000만 원어치입니다. 경찰은 주사삼촌으로 불린 판매업자 2명을 구속하고 도매업자와 제약회사 직원, 병원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택시 승객이 내리자마자 사기꾼으로 돌변했습니다. 후진하는 택시와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택시 한 대가 들어섭니다. 여기 배우동이었어요. 여기서. 차비를 낸 손님은 급히 내리고 택시 뒤에서 한참 서성입니다. 택시가 후진하자 기다렸다는 듯 달려듭니다. 백을 하면은 꽝한다고 40만 원을 달래. 내일 20만 원 줬구만 그랬더니 톤 치료받으려면은 안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조씨는 심야에 CCTV가 없는 아파트 단지 안쪽에서 하차했습니다. 승객을 내려준 택시기사가 후진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후진하는 택시에 손이나 발을 넣어 살짝 부딪혔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걸 꺼려 사고 접수를 잘 하지 않는 택시기사들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택시기사를 경찰에 신고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동생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던 조씨는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30만 원 합의하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개인 택시를 만나러 하는 피자를 잠복근무하다가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조 씨가 3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 신고가 접수된 5건 외에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지구 에너지를 흡수해 덮고만 있어도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며 이불을 400만 원에 팔다가 허위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자연치유 효과가 있다며 이불을 판매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불은 보이지 않고 책상과 의자만 가득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불의 효능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지구에 있는 땅이나 에너지들, 불멸증, 우울증, 치매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거죠. 지구 에너지를 흡수해 병을 낫게 한다며 특수한 이불이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한 소재가 들어있죠. 소재가 좀 특별하죠. 2인용은 396만, 1인용은 330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업체를 포함해 2곳을 적발하고 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광고를 하고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를 한 혐의입니다. 이 업체들은 570명의 판매원을 두고 주문 생산한 침구 세트를 최대 440만 원에 팔았습니다. 원가는 50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40% 정도 그 후원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물건을 몇 개만 팔기만 해도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이들 업체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고가 제품을 구입할 경우 검증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보통 재판 첫날은 어떤 증거물을 채택해 앞으로 법정 공방을 벌일지를 정하는데요. 난데없이 김 전 차관의 속옷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 기일인 오늘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이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재판부터 첨예하게 맞선 김 전 차관과 검찰은 소국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찍은 속옷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장 동영상에 나온 속옷과 비슷한 속옷을 김 전 차관의 집에서 촬영했다는 겁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속옷 형태와 부합하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속옷에 특이한 무늬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삼각이냐 사각이냐 정도의 차이라며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26일 재판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월요일에 열립니다. 후보자의 아내가 경영하는 전시기획업체가 기업에서 협찬을 받았는데 그 기업들에게 국회에 자료를 내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내 김모 씨가 주관한 미술전시회 포스터입니다. 윤 후보자가 추천된 지난달 13일 전후로 기재된 협찬사의 수가 4배 증가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씨의 회사가 협찬사의 계약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방해할 의도하에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이런 문자를 협찬하고 후원한 회사들한테 보낸다는 것은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김 씨 회사는 이에 대해 답변을 피했습니다. 연락하지 마시고요. 연락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윤 후보자 측은 후보자 추천 전에 협찬사 16곳이 인쇄물에 표시돼 있었다며 후보 추천과 협찬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3명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윤 후보자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 주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이 지난달 말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 있기 나흘 전인 지난달 11일 우리 군은 동해 NLL 인근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 한 척을 북으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계 작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홍보했죠. 그런데 이날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은 2척이나 더 있었고 특히 NLL 이남 30km 지점까지 내려오는 동안 우리 군과 해경이 포착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1일 합참은 동해 NLL 이남 5km 부근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을 발견해 북으로 인계했다며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가 입수한 해경 상황 보고서를 보면 같은 날 오전 NLL을 넘어온 북어선 2척이 더 있었습니다. 해군과 해경이 NLL 남쪽 5에서 8km 부근을 집중 단속하는 사이 어선 2척이 단속 구간을 지나쳐 30km나 더 내려온 겁니다. 이 어선은 10m 크기 소형 어선으로 30km를 이동하는 데 최소 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업하는 척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런 거는 잡아내기 힘들어요. NLL에서 5km 이상만 떨어져 나와버리면 함정의 경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어선에는 각각 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해군은 남하 의도 등을 파악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물어진 안보 경계 실패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야당은 경계작전 실패를 숨기려고 NLL 인근에서 발견된 어선만 언론에 공개하고 나머지 2척은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국제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 IS를 추종하고 가입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할 때도 추종했는데 군부대에서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군경 합동수사단은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IS 추종자 23살 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군입대 전인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의 테러 동영상을 학습하고 실제 대원들이 사용하는 비공개 애플리케이션까지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10월 군입대 이후에도 IS를 추종하며 테러 준비를 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폭파 특기로 공병학교에서 훈련받던 중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쳐 따로 보관한 겁니다. 하지만 미 FBI가 IS 비공개 앱의 접속 기록을 추적하던 중 국내 인터넷 주소를 찾아 한국 경찰에 넘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군사 첩보 입수해서 군인 신분이 확인돼서 군내에서 수사해가지고 군 검찰로 송치했고. 박 씨가 지난 2일 전역한 만큼 군용물 절도 혐의는 군 검찰에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 휴대전화에서는 사제 실탄 제조 과정이 담긴 영상이 나왔고 집에서는 테러 단체들이 쓰는 65cm 크기의 정글칼도 발견됐습니다. 한편 박 씨는 중학생 때부터 폭발물 등 파괴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이번 건도 단순 호기심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탈세왕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숨진 것으로 공식 확인됐죠. 검찰은 하지만 정 회장의 은닉 재산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 부자가 IMF의 단초가 된 한보 사태 직후 수백만 달러를 조세 회피처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97년 1월 재계서열 14위 한보그룹의 부도로 드러난 5조 7천억 원대 부실 대출.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적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약 한 5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몰고 온 한보 사태는 결국 IMF 외환 위기에 단초가 됐습니다. 이듬해 달러 모으기와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일 정도로 외환 위기에 시달리던 그때 정작 정 회장은 2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3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넷째 아들 한근 씨와 조세 회피처인 K맨 군도에 자본금 200만 달러의 유전개발회사 C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열흘 뒤 에콰도르에 지사까지 개설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을 거쳐 2010년 에콰도르로 도피한 정 회장 부자는 C사에 빼돌린 돈으로 호화 생활을 이어간 셈입니다. 검찰은 정 씨 일가가 비슷한 방식으로 해외에 빼돌린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보그룹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하며 은닉자금 찾기에 한창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무더위에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까지 일어났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재활용품 야적장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고철과 집기류 400톤이 불에 탔는데 소방당국은 폭염으로 인한 자연 발화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발화 조건 자체가 온도가 높고 습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온도가 축적되다 보면서 이제 발화를 하게 되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오후 5시에는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남부지방보다 먼저 수도권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건 폭염특보를 시행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강원 영월군은 36.9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비공식 자동 관측 장비로 측정된 경기 안성은 37.6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시내를 디지털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온도가 50도를 넘어갑니다. 오늘 출근하기 싫을 정도로 좀 더운 날씨여서 아마 빨리 집에 들어가서 빨리 쉬고 싶습니다.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질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8명의 환자가 보고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폭염 대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햇볕에 달궈진 도로에 물을 뿌려 식히는가 하면 물을 안개처럼 만들어 뿌려주는 쿨링 포그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잠깐 서 있는데도 체감 온도가 쭉 내려가는.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통풍이 되도록 헐렁한 옷을 입고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사실 한반도 더위는 요즘 유럽이나 인도의 더위에 비하면 약갑니다. 인도에선 기온이 50도를 넘어서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눈과 얼음으로 익숙한 알래스카의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살수차가 도로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시민들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아예 윗옷을 벗은 채 걸어 다닙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체코까지 유럽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기온이 45.9도까지 오르면서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 중입니다. 인도에선 무려 50도가 넘는 폭염에 열사병 사망자만 100명을 넘어섰을 정도. 실제로 유럽과 인도 북부의 기온은 사막이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년 12달 가운데 7달은 평균 온도가 영하인 동토의 땅, 미국 알래스카도 기록적인 폭염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31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온을 갱신한 가운데 지난주엔 산불까지 발생했습니다. 점점 달아오르는 지구, 80년 안에 여름 기온 50도가 일상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길이 14m가 넘는 대형 고래, 향고래가 강원도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동안 작업한 끝에 겨우 끌어올렸는데 사체 곳곳에 큰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고래 한 마리. 하얀색 머리와 아래턱에 달린 이빨이 눈에 띕니다.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백발고래, 향고래입니다. 길이 14m, 무게는 3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고성군 앞바다에서 발견돼 인양하려 했지만 큰 몸짓 탓에 실패했고 오늘 크레인 2대와 굴착기까지 동원한 뒤에야 겨우 무트로 끌어냈습니다. 장사함인 줄 알았는데 끌고 오는 게 알고 보니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고래더라고요. 사체 곳곳엔 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바다에서 선박 스크류와 부딪혀 죽은 뒤 항구까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 스크류에 의한 손상이라던가 아니면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라던가 그런 사람에 의한 상처는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사체를 해체한 뒤 골격은 전시관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멧돼지 한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해경과 유해조수단이 접근하자 멧돼지는 배를 들이받으며 몸부림치다 결국 사살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379종, 우리 영토 독도에 사는 바다 생물의 숫자입니다. 면적당 생물수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독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 성게라고 합니다. 성게 제거 작전을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도의 두 섬 중 하나인 서도. 인근 해역 수심 20m까지 들어가 보니 제조류나 물고기는 보이지 않고 바다 위에 까만 성게만 가득 붙어 있습니다. 해조류를 주로 섭취하는 둥근 성게가 독도 해역을 중심으로 이상 증식하면서 해조류를 모두 갉아먹은 겁니다. 해조류는 다른 생물의 먹이와 번식지로 이용되기 때문에 생태계의 필수 자원입니다. 바다 숲이 형성된 경우에는 1헥타르당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약 800종류 정도 됩니다. 이 사막화된 바위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수는 100종도 채 안 됩니다. 해수부는 어제 다이버 30명을 동원해 성게를 망치로 깨는 제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성게의 천적인 돌돔 치어를 방류하고 자생 해조류도 이식하는 등 바다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성게들도 많이 제거됐고 이제 조류들도 많이 회복돼서 조만간 독도 바다가 예전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해수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거한 성게는 12톤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마저 정치쇼 논란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탱크와 폭격기까지 동원시킨 거죠. 김민지 기자입니다. 미군의 주력 군사 장비인 브래들리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일생일대의 쇼가 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한 겁니다. 또 하늘에선 B-2 전략 폭격기와 F-22 전투기 등 24대가 워싱턴 상공을 날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환호도 쏟아집니다. 대통령으로는 68년 만에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함을 부각시켰습니다. Our nation is stronger today than it ever was before. It is its strongest now.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린 쇼라는 비판을 의식하듯 정치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As long as we never ever stop fighting for a better future, then there will be nothing that America cannot do. 하지만 행사장에선 정치 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It's a national holiday and it's just celebrating like American independence, not one political party over the other. 아울러 행사장에는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를 상징하는 베이비 트럼프 인형도 등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지금 보신 기념 행사는 미국 동부의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비슷한 시각 서쪽 끝인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4. 인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식료품 매장 선반에 있던 병과 상자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천장에선 물건이 떨어지고 사무실을 비추던 카메라와 거실 액자도 크게 흔들립니다. 뒷마당 수영장물도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10시 반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컨 카운티 리즈크레스트 지역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마을에선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또 도로와 외벽엔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20년 만입니다. The last time we had an earthquake in Southern California above magnitude 6 was 1999. 이번 지진은 240km 떨어진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심각한 피해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지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질조사국은 규모 5.0 안팎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해 고안된 스포츠 보치아 들어보셨나요? 국제 보치아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을 뚫어져라 노려보더니 팔을 휘둘러 공을 던집니다. 조금은 생소한 스포츠 보치아입니다. 흰색 표적구를 향해 총 6개의 공을 던져 상대방보다 표적에 가까운 공의 개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기 때문에 마루 위에 컬링으로 불립니다. 일부 선수들은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생긴 기구를 이용해 공을 굴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리우 패럴림픽까지 8연속 패럴림픽 금메달을 수상한 보치아 강구. 정호원은 4대 레이저 대회를 석권한 최정상급 선수입니다. 후배 양성을 위해 장학금까지 조성하고 있는 정호원. 많은 도움 받고 응원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꿈에 좀 베풀고 싶어가지고. 선수들에게 보치아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입니다. 항상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운동을 하고 하면서 사회성도 많이 좋아지고 삶이 이제 좀 밝아지고. 보치아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운동이고 인간 한계의 극복이잖아요. 네.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11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5분쯤 건물 옆에 있는 주차타워에서 시작된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외벽이 불에 타고 건물 안 학원 10여 곳에서 공부하던 학생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외부에서 난 불이 벽을 타고 위층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더웠던 오늘 한강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강바람을 쐬며 더위를 달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3도로 가장 더웠던 한낮에 비하면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더위가 더 강해집니다. 오늘 서울은 35도까지 오르면서 1965년 이후 7월 상순 기온으로는 5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당장 내일도 서울은 36도, 대전 35도 등으로 중부를 중심으로 폭염이 맹위를 떨치겠고 남부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내륙에 비 소식이 없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중반 북상하겠고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장마전선의 북상 정도에 따라서 유동적인 만큼 기상예보 계속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열기도 식혀주겠습니다.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가 수분 보충에는 좋습니다. 날은 덥지만 마음은 여유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붕괴 사고는 100억대 건물을 철거하면서 튼튼한 지지시설 하나 세우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30년, 50년이 흘렀지만 돈과 안전을 바꾸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대충대충, 싸게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날벼락 같은 일이 나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